아빠! 거기서 표현준이 나왔다는 게 이게 소리를 따라 이동하는 거거든요. 저희 아버지 특허예요. 당장 안 나가! 뭐 하나만 곱게 꺼져주면 저기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밥그릇은 지킬 텐데. 포기하지 않을 거니까. 태풍 상사의 최종 빌런 표현준이 결국 피해의식 때문에 표바코를 내리치는 막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얼마나 큰 반전을 빌드업하려고 태풍 상사가 표상설을 모조리 가질 정도의 반전이라도 일어날 듯한 태풍 전야 같은데요. 이제 표현준의 다음 행보는 무엇일까요? 때마침 배송중의 아버지 회사가 부도를 맞고 모두가 그 현장에 뛰어드는데요. 그 현장에 차선택이 이미 와 있었네요. 차선택의 의심스러운 행동은 끝이 아닌 걸까요? 부도를 지시한 건 역시 표현준. 그리고 표바코 보증각서를 들고 사무실로 들이닥친 현준이가 태풍이를 쫓아냅니다. 이 시점에 차용준과 표바코는 다시 나타날 수 있을까요? 이제 남은 건 태풍이의 반전뿐이니까 고구마 같은 마음 조금만 참으시고 속 시원한 15화 미리 보기 풀어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를 누르시고 끝까지 들어보세요. 10년 전 절박했던 표바코, 그동안 뼈 빠지게 세웠던 회사가 물거품이 될 상황. 아무도 도와주지 않던 그때 그 절박한 상황에서는 영혼이라도 걸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 표바코에게 강 사장이 4천만 원을 빌려준 거잖아요. 그럼 생명의 은인인 건데 강 사장이 절박할 땐 그 빚마저 갚지 않고 태풍 상사를 없애려고 괴롭혔으니 천벌을 받아도 마땅합니다. 근데 그 천벌을 아들을 통해 받게 되는데요. 표현준이 망나니 페류나가 된 것에는 표바코가 심어준 피해의식이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합니다. 처음 아버지를 내리쳤을 때 표바코가 명패로 반격하려다가 하지 못하는 찰나의 장면이 보였는데요. 자기는 아들에게 맞아도 아들을 때릴 수 없는 게 아버지이기 때문인가요? 그리고 다시 제대로 맞고는 창고에 방치되어 버립니다. 사장 자리를 가져버렸는데요. 표현준이 사장이 되어 하고 싶은 건 뭘까요? 사업이 아니라 복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아버지를 쓰러지게 한 것도 태풍이 때문이라고 생각하니까요. 태풍이가 자기의 모든 것, 심지어 아버지까지 뺏어간 원흉이라고 생각하기에 태풍이를 괴롭히고 없앨 생각뿐입니다. 피해의식으로 똘똘 뭉친 괴물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제 배송중 아버지 회사가 이례적으로 급히 부도를 맞게 되는데요. 아빠! 아빠! 근데 그렇게 바로 부도를 때려버린다고? 그것도 그건데 거기서 표현준이 나왔다는 게 그게 돈을 빌려준 부호 신용금고로부터 말이죠. 그리고 부도 처리로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차선책이 직원복을 입고 현장에 있었습니다. 곧 이어 표현준이 나타났고요. 차선책. 뭔가 서늘한 느낌이 여전히 있습니다. 차선책은 태풍 상사 직원들에게 혼이 나고 구의사로부터 민원 신고도 당하고 녹즙 회사에서는 쫓겨났죠. 너무 미안한 건 사실이지만 아직도 자기 상황이 이해받길 바라며 미안하단 말을 못하고 나옵니다.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혼란스러울까요? 결국 집을 팔아서 표바코에게 돈을 돌려주었고 표바코도 태풍이가 찾아와서 차용증에 대해 새로운 거래를 이미 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차선책과는 일이 없긴 합니다. 하지만 표현준은 아직 볼 일이 남았죠. 아버지는 사라지고 차선책이 돈을 갚고 발을 빼게 되자 표현준이 이용해 먹을 사람이 없어진 거잖아요. 태풍 상사를 직접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고 자위하면서 표현준의 협박과 꼬드김에 못 이겨 또 돈을 받을 것 같은데요. 결국 아버지 표바코보다 더 큰 돈을 주며 태풍이를 괴롭힐 전략을 짭니다. 바로 태풍이의 주변을 탈탈 털어서 태풍이를 괴롭히는 건데요. 직원들을 무너뜨리고 태풍 상사를 와해시키면 태풍이가 무너질 거라고 생각한 거죠. 사실 틀리지 않는 접근이긴 하죠. 직원들 이력서는 이미 표바코가 모두 들고 있던 것. 이젠 차선책을 이용해 배송중을 괴롭힙니다. 배송중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가 부도 직전임을 알아내고 차선책을 그 회사에 취업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황을 알아오게 하고 거래했던 신용금고를 압박해서 빨리 부도 처리하도록 하죠. 이 사단이 나자 태풍이는 직원들처럼 옷을 입고 사람들을 막아서는데요.
배송중의 심정을 너무도 잘 아는 태풍이니까 말이죠. 이런 상황에 강 사장은 병원에 실려갔고 자신은 현준이 때문에 아버지 임종도 지키지 못했죠. 자신도 직원들과 부도 상황을 맡고 힘들었기 때문에 최대한 가족들을 지켜주려고 하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장소에 당당히 나타난 표현준을 보고 태풍이는 표현준이 자신을 노려서 일을 진행시켰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표현준에 대한 전면전이 필요하다고 느껴질 시점이죠. 다행히 배송 중 아버지는 소리인식 센서로 특허를 받고 제품을 만들고 있던 터. 태풍이가 이 회사를 인수하면 좋으련만 느닷없이 태풍 상사로 사람들이 쳐들어오는데요. 당장 안 나가! 너 하나만 곱게 꺼져주면 저기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밥그릇은 지킬 텐데. 태풍이가 표바코 보증각서를 써주고 사용증을 반납하기로 한 날짜에 미선이랑 표바코를 만나러 가잖아요. 그런데 사장 자리에 앉은 표현준만 있었고 벽에다 왔다 갔다는 사인을 남기고 왔는데요. 표현준은 아버지 표바코와 무슨 거래가 있었길래 태풍이가 만날 약속을 지키러 왔을까 계속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는 태풍이와 썼던 보증각서를 찾아낸 거죠. 그리고 보증각서대로 차용증을 갖고 오지 않았다라며 태풍 상사의 사장 자리를 내놓으라고 회사를 뺏으러 옵니다. 다급한 직원들은 챙길 걸 갖고 사무실을 빠져나오는데요. 기다려줘. 나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니까. 거칠게 뒤집어 엎는 깡패들 사이에서 태풍이가 챙긴 건 미선이와 아버지의 명패였죠. 이제 이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 엎을 수 있는 방법은 차용증과 표바코뿐입니다. 많은 분들이 추측하시듯이 명패, 아버지의 명패에 무언가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는데요. 명패에 무언가 있을 것이라고 감을 잡았기 때문이라기보다 아버지의 명패를 지키는 건 태풍이가 태풍 상사를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행동이기 때문이죠. 오랜 시간 아버지의 이름을 새기고 이 사무실을 바라보았을 이 명패가 태풍이에겐 어떤 서류 뭉치보다 중요한 보물이니까요. 그리고 미선이와 태풍이는 아버지 같으면 어디다가 귀중한 것을 보관했을까? 추측하는 거죠. 아버지가 생각할 때 태풍 상사를 지켜줄 누군가라면 찾을 수 있는 곳에 보관하지 않았을까? 결국 우연이 아닌 추리 끝에 아버지 마음을 헤아린 끝에 찾아내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기대하는 것은 젊은 시절 배를 타며 산전수전 다 겪어냈던 표바코가 창고에 버려졌지만 끈질기게 살아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표현준을 자기 손으로 신고하고 벌받게 만들고 회사의 운영을 태풍이에게 맡기게 되면 좋겠네요. 그 정도의 역대급 반전은 돼줘야 고구마 스케일과 맞을 듯합니다. 사실 태풍이의 상황이 절박하다기보다 억울하고 풀리는 듯 하더니 또 억울하게 절박해지고 해서 고구마 100만 개이긴 합니다만 이 모든 상황은 IMF라는 배경보다 사람과 사람이 얽힌 이야기라 쉽게 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힘들었던 IMF를 힘모아 잘 헤쳐나갔다라는 역사 이야기라기보다 늘 우리 주변에서 겪게 될 사람들의 이야기. 누군가를 밟고 무너뜨리려는 사람과 누군가와 손잡고 일어서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늘 감동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얻어내고 또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진하게 말하고 싶은 태풍 상사인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다다른 사이다 본방 너무 기대됩니다. 본방 시청 후에 마지막 리뷰와 미리 보기로 함께 할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